이 땅에 백두산 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그 고귀한 몫을 알지 못하고서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후손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리상도 실현할 수 없기에 북방의 사나운 문보라를 길들이시며 우리 원수님 해초가신 백두의 혁명 전구, 혁명의 명맥이 높이고 무궁무진한 애국요론이 끌어솟는 백두산 대학으로 끝없이 다름쳐가는 우리 인민입니다. 백두광야의 뜨거운 선열을 뿌리어 조선 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빨치산의 피 흘린 역사가 새겨져 있는 백두산 지구. 인민의 리상향이 펼쳐진 역사의 땅 삼지연시에 도착해서 백두선구로 향한 도로에 들어서니 영하 30도씨를 오르내리는 맵짠 추위 속에서도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사람들의 대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북방의 사나운 날씨로 접고는 비록 어렵지만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직에서 해치가신 행군길을 따라 걷는 답사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해 12월 백두의 강추위 속에서 우리 백두산 미령을 찾아주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백두산 대학에 와서 백두의 혁명 전통을 깊이 체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가장 가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승승장구해 올 수 있은 것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우리 수령님을 유일한 단결의 중심, 혁명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창조한 충실성과 수령결성의 정신, 또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부터 정말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정말 모진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백두산 미령지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강사들이 강의를 다 미처 벗어나기 힘들 이런 정도입니다. 때 없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천리 수해 속으로 60리 정도 행군에 가느라니 길 옆에 서백수가 나타났습니다. 하많은 사연을 불러일으키는 서백수였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 다듬으시던 산나물 향기가 그대로 풍겨오는 것만 같고 조국 해방의 영혼을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이루시려는 의지를 피력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음성 실려있는 것만 같아 우리 원수님 소중한 추억을 안고 흐르는 맑은 물결로에 손을 담그어 보신 서백수. 말을 줄 모르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서백수에 대한 추억을 안고 우리는 답사대를 따라서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드디어 정일봉의 웅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두산 미령지구에 솟아있는 정일봉을 가까이 하고 보니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혁명의 번거지로 중심적 령도 고점으로 됐고 1940년대에는 백두광명성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된 백두산 미령. 흐도지는 마음 안고 답사대원들과 함께 백두산 미령지구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서백수골에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2월 역사적인 남오도 회의에서 백두산 군거지 창설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김주현, 리동학, 김운신 동지들을 여기 한 발 먼저 선발대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동지 일행이 먼저 여기 서백수골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산골짜기들을 답사하면서 미령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9월 20일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설하시고 여기 서백수골에 나오셨습니다.
수료님께서 이곳인 행군대어가 장백현 20도구 항공동 김산부락을 떠나서 여기 서백수골에 도착한 것이 1936년 9월 20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료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들로 핑 둘러막혀 있는 산골짜기를 우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대원들에게 여기가 바로 조국 땅이라고, 조정의 산 백두산은 여기서 지척이라고 감개무량한 신호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1일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주현, 리동학, 김운신 동지들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원들을 이끄시고 지금의 저 종일봉의 어르시오 해돋이를 부감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전 9시부터 지금 보시니 사령부 천막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백두산 미령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대와 서조, 정치공작원들이 항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위성 미령들을 꾸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그날 오후부터 미령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순수 토끼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 미령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1호 미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백두산 미령이 건설된 후 10개의 위성 미령들이 꾸려짐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백두산 미령망이 형성되었고 북부, 중부 조선의 곳곳에 수많은 비밀 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지구 비밀 근거지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천막이 있는 등성이에서 우리는 1936년 9월에 썼다는 구호나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18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상복구된 백두산 미령을 처음으로 찾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호나무들을 발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도 채나지 않은 이 험한 것이 오르시어서 구호나무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구호나무를 발굴했어도 지금처럼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구호나무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인 것만큼 잘 연구 보존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호문원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국보라고, 오랜 세월 눈비에 지워진 글자를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 꼭 찾아내야 한다 심이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셨습니다. 깊은 감명 속에 구호문원들을 돌아본 우리는 구호문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산속에 있다는 사령부 비서처로 향했습니다. 이 비서처에서는 위대한 수료님께서 제시하신 노선과 방침을 기록하고 또 해설선전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대원들에게 보내주는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위 비서처는 1936년 10월에 꾸려졌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 1936년 9월에 백두산 미령 창설을 위해 여기 서백수골에 나오셨을 때 이곳에 혁명의 사령부가 꾸려지게 되는 것만큼 그에 맞는 비서처와 재봉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936년 10월에 이렇게 비서처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비서처 성원들로 본다면 디동백 동지, 최경화 동지, 김경석 동지, 림춘추 동지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비서처는 출판소 성원들과는 달리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사령부를 따라서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처가 수행한 제일 큰 역할은 우리 수령님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노선과 방침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우리 당 혁명 전통에 귀중한 제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백두산 미령의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 잡았던 1930년대 후반기부터 전반적 조선혁명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키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한 사령부 비서처. 이 집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여기 백두산 미령에서 벌리신 우리 수령님의 눈부신 혁명활동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 대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숨처럼 안고 살아야 할 혁명정신의 뿌리,
겹싸이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위대한 태양 민족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백두산 미령. 우리의 기행길은 정일봉 기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일봉 기슭을 따라 올라가느라니 통나무 귀털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경희대원들이 생활하던 귀털집이었습니다. 혁명의 사령부와 거양집을 버해할 사명을 지닌 경희대원들이 있던 대원실입니다. 1936년 9월에 사령부 기틀집과 함께 건설됐습니다. 처음에 7년대 사중대가 있다가 1937년 봄에 경리중대가 조직되면서 그때부터 경리중대 병실로 이용되었습니다. 첫 경리중대장으로서는 리동각 동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리동각 동지 하게 되면 그 벗다지라는 이런 별명부터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벗다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데는 그 리동각 동지가 그 일상생활에서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다 얼떨떨해질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 이런 벗다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데는 아마 그 벅닥질이라는 이런 말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그 끌끌한 대원들은 다 전투부대에 보내시고 어린 대원들로 경리중대를 꾸리시다 보니 수령님께서는 늘 그들을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우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나날에 자주 경희대원실을 찾아주시고 경희대원들의 학습도 지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을 지켜볼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경희중대는 그 조선인민 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따라 배우는 모범단위로 되었습니다. 모두 다 조선혁명의 심장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는 항일 주력군 모두 다 조선혁명 책임진 자가 잊지 말자.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조선혁명의 심장부인 사령부의 안녕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가가 있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어 사령부를 호위한 경희대원들의 정신세계가 뜨겁게 안겨오는 글발들이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은 비록 출신과 경력이 가기했지만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이 심장으로 체득했으며 또 그것을 교과서로 써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수령 결상홍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창조한 우리 혁명의 1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답사자들의 모습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대원실을 나선 우리는 사령부 귀틀집으로 향했습니다. 항일 전의 그날처럼 오늘도 붉은 귀 휘날리는 귀틀집을 가까이 하느라니 얼마 전 이 집을 찾으시고 항일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하시며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붉은 귀 정신을 심어주시던 우리 원수님의 모습이 우려시 안겨왔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서백수골의 이 집에 혁명의 사령부를 정하시고 확고한 자주적 입장과 탁월한 용도로 조국 해방을 위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오늘 사령부 기틀집에 대한 창간을 통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 사람 자신이라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지니시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개업을 이루가셨으며 조선혁명의 전노정을 사지의 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챙겨놨습니다. 다시금 이 수수한 집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원수님 하시던 말씀 미알이 되어 울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 단행한 백두산 행군길의 기본 목적지가 바로 사령부 귀틀집이라고 소란풍 속에서도 끄떡 없이 서있는 이 깃발대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저 기퍽을 보시오. 기퍽은 크지 않아도 저 붉은 깃발이 저국 광복의 불바람 백두의 열풍을 몰아왔다고 그리도 확신이 넘쳐 하시던 원수님의 그 말씀, 참으로 되새겨볼수록 사회주의 저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험산출령을 강렬한 의지로 헤쳐넘고 뚫고 넘으셨을 수령님의 심중을 걸음걸음 뜨겁게 새겨 안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무한한 세계가 우리의 가슴 불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형용의 전치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 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솟음친다고 하신 경야는 최고리 영도자 동지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뼈에 새기며 답사 행군대 대원들도 답사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 혁명의 심장부였던 백두산 미령에는 재봉서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6년 9월에 여기 서백수거래에 나오셔서 미령건설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서백수거래는 혁명의 사령부를 꾸려야 하는 것만큼 그에 맞게 재봉서도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이곳에 이렇게 위치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인 1936년 10월, 그해 10월에 그 사령부 비서처와 함께 이 재봉서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령 재봉서에서는 이제 백두산 미령과 사자봉 미령, 검산 미령과 선호산 미령, 압록강한 미령 이렇게 5개의 미령에서 활동하던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변장옷들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백두산 지구 비밀 근거지에 서현지봉 미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현지봉 미령에도 재봉서가 있는데 여기 서현지봉 미령 재봉서에서는 간백산 미령과 무두봉 미령, 대각봉 미령, 쌍두봉 미령, 서현지봉 미령 이렇게 그 두만강 연안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봉서에는 그 최희숙 동지를 비롯한 10여 명의 내대원들이 있으면서 이제 재봉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항일의 요성용 김정숙 어머님께서도 이 재봉서를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937년 7월과 1938년 5월 이렇게 백두산 미령 회의에 참가하러 오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이 재봉서에 계시면서 사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백두산 미령 지방공작서저 사업 맡아보실 때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도 어머님께서 이 재봉서에 계셨습니다. 그때 여기 미령에 있던 대원들은 이제 김정숙 어머님을 따로 모시기 위해서 사령부 기틀집 가까이에다 기틀집 한 채를 정성껏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향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집에 드시는 것을 한사코 사용하셔서 이제 집이 요란할 동안 비오던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재봉서에서 계속 묘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령에 돌아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사연 다 들으시고는 덕무들이 성의를 다해서 꾸린 집인데 앞으로 우리가 혁명투쟁 더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기로 하고 이왕 마련된 집이니 그 성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지금의 고향집에 계시면서 사업하셨습니다. 이 재봉소를 통해 그 어떤 투캐도 바라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항일의 요성영은 김정숙 어머님의 한생을 뜨겁게 새겨보게 됩니다.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선열들이 창조한 혁명적 동지에 자신보다 먼저 동지를 위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해 나갈 때 우리 일심단결이 더 굳건하고 그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재봉서에서 우리는 간관 항일전 속에서 오랜 시절을 보내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정말 여기 백두산 미령의 생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을 감싸 안을 이 포단 하나 변변히 마련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깊은 밤 추울 때면 정말 그 투박한 군용모포로 장군님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미령에 있던 대원들은 정말 그 정상이 하도 눈물겨워서 이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군복에서 한 줌도 좀 소문들을 뽑아내고 배낭 속에 건사해 두었던 크고 작은 자투리 촌들을 모아서 우리 장군님께 자그마한 쪽무이 포단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원들이 그 포단을 내놓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울지들 말라고 동무들의 성의가 깃든 이 포단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저국이 해방되면 오늘이를 옛말처럼 이야기하며 살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들어 올린 그 쪽무이 포단이 이제 고향집 방안 궤장 맨 위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바로 그 쪽무이 포단 덮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장군님 어린 시절 정말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식량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 탄생하실 당시 여기 백두산 미령리 생활용편 하면 이제 어른들한테도 그 말린 산나물에 통강냉이가 고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군님 탄생하셔서 김정숙 동지께 말린 산나물국에 통강냉이밖에 대접할 수가 없었고,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탄생하신 지 몇 달 후부터는 군용 식기에 담긴 멀건 밀가루 미움에 통강냉이 삶은 물로 끼니를 이으셨습니다. 그나마 떨어질 때면 굶으실 때가 더 많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처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 세상 위인들 가운데 김정일 동지처럼 배를 걸어본 위인은 없을 것이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사연들을 새겨안으며 재봉서를 나선 우리는 종일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거향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벌써 몇 번째로 찾아보는 거향집이었지만 뜨락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습니다. 청보성이 울부짖던 항일전의 그날,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운 거향집. 위대한 계승의 만배가 열린 역사의 집이었건만 문패는커녕 자그마한 표식비마저 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귀들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향집은 백두산 지구의 흔한 이깔나무로 기틀을 쌓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풀이기로 짬들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덕기로 깎아 만든 투박한 문들에는 대원들이 김정숙 어머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노루발적 문손잡이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정말 이 소박한 귀틀집에서 1942년 2월 16일에 정말 조선의 향도성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아드님 처음 안아보신 것이 장군님 탄생하셔서 넉 달 지난 1942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 탄생하실 당시 수령님 그 서부대 사업 지도하시느라고 이제 미령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넉 달 지난 후에야 미령에 돌아오셔서 그때 정말 아드님을 처음으로 안아보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정기를 타고나신 사랑하는 아드님을 품에 꼭 안으시고 김정숙 어머님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백두에서 높이 죽여둔 혁명의 붉은 길을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 나가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였고 대통원이었습니다. 첫 걸음마도 눈보라 울부짖는 고향집 마당가에서 떼시고 처음 배우신 말도 저선, 청이라는 말이었으며 첫돌에 받으신 선물도 어머님께서 지우신 군복과 나무로 만든 놀잇감들이 전부였던 우리 장군님의 어린 시절.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향집 2차례 찾아주셨습니다. 1988년 8월 18일에 처음으로 고향집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 일꾼들과 강사들이 고향집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실 것을 절절하게 청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2월에 백두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설경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겨울에 다시 와서 설경도 보고 사진도 찍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12해가 지나서 2000년 3월 22일에 우리 장군님께서 고향집에 2번째로 오셨습니다. 이날 일꾼들과 강사들은 정말 이번이 많은 장군님께서 12년 전에 하신 그 약속 꼭 지키시어 이 고향집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실 것을 절절하게 청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어려운 속에서 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겠는가고, 이제 우리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될 때 그때 다시 와서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뜨거운 약속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탄생하신 이 고향집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시지 못하시고 오로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크나큰 로고만을 바치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8월 18일 백두산 미령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 고향집에 문주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을 때에도
필요 없다고, 여기에 있는 강대 나무들이 다 문주나 같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이자 오면서 백두산 밑에 인민의 리상행으로 훌륭히 꾸려진 삼전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문패도 문주도 없는 고향집 마당까지 들어서니 정말이지 생각되는 바가 깊습니다. 첫 고른말을 이 소박한 기틀집에서 떼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건축물들을 얼마나 많이 일떠세워 주셨습니까? 인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문패는 또 얼마나 많이 달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고향집에는 소박한 문패마저 허용하지 않으셨으니 정말 우리 장군님 같으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심장 속에 오직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꽉 채워놓으시고 행복이 꽃피어나는 이 땅 어디에나 인민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수많이 달아주셨건만 자신의 고향집에는 소박한 문주마저 허용하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 싸우신 업적 그토록 위대하며 만민이 우러러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이시였지만 고향집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뜨겁게 갈마든 긴 길이었습니다. 비록 칠판도 채골상도 따로 없었지만 이 백두산 미령에는 고름마다 간고했던 항일절의 나날 선열들이 피와 넋으로 쓴 삶과 투쟁의 진리들, 대를 이어가며 계승해야 할 백두의 혁명 정신을 뜨겁게 새겨주는 백두산 대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역력히 씌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사자봉 미령으로의 기행길을 이어갔습니다.